안녕하세요. 한국 사회에서 그 내노라 하는 그 정치 집단 속에 공정하게 떳떳하게 그 공채로 임용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근데 사실 김건희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지 않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민주당은 총 공격을 하느라고 지금 공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윤석열 주장이 거짓이라고 합니다. 이건 내로남불 수준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재명의 아들 이 둘 다 뭐 재수, 삼수를 했다 말았다 그러는데 조민과 더불어 이 세 명은 고려대에 입학을 하는데 이때에 장하성 교수의 그 보이지 않는 물밑 작업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지적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이재명과 장하성, 이재명과 조국 이 사람은 그 삼각관계처럼 서로 너무너무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사이였습니다. 문제는 장하성이라는 사람이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뭐 경제학을 했다고 그러지만 경영학 쪽이 더 가깝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서 이재명 아들이 경영학과에 입학할 당시에 정하성이 교수였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정의로운 경제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에요. 과연 그럴까? 왜냐하면 그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을 때 이 장하성을 3번이나 초대를 해서 그 어떤 그 아카데미 식으로 그 연설을 하게 했다고 그래요. 이때 돈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는 또 모르겠어요. 이것도 궁금한데 장하성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경영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금융학회 거기서 중책을 맡았죠. 근데 이 사람은 광주 출신으로 현재 주중 한국 대사로 있습니다. 근데 이 가족들이 대부분 다 조금씩 유명한 사람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바로 한국의 진보세에서 그야말로 그 대부로 여기는 노암 촘스키가 바로 이 대학에서 그 공부를 BA부터 MA, PhD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진보세는 이 대학의 진보 성향이 강한데 그것을 상당히 많이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노동자의 이권익 문제라든가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 세 가지가 상당히 그 진보세에서 주된 그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진보 성향 쪽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정의당뿐 아니라 민주당 또 그 외에 진보세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시민단체들까지 모두들 이 노암 촘스키의 진보 정책을 하늘같이 모시고 그대로 따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그 대권 주자들이 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다 만약에 진보 성향이 있는 이재명이 언급했다가는 지지율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 대신에 이재명은 두피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웃을 수밖에 없는데요. 세상에 그 탈모 환자라기보다는 이건 개인적인 취향 문제죠.
그 나이가 들어서 탈모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탈모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은 뭐라 그러냐면 탈모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의보로 커버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선진국에서도 외모 성형인과 치과 치료에 대한 것은 의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의료보험에 구멍이 뻥 날 뿐더러 성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탈모가 있다 그런다고 사회에서 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고 개인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탈모 치료제는 지원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상하게도 백혈병 환우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자면 암 치료를 1월 달부터 보험에서 제외한다고 그랬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사실 탈모제라는 것은 그게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자연적인 그 성분으로 탈모 치료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암 치료는 이제서 안 하고 이렇게 탈모 치료만 하겠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또 하나 비상이 걸렸는데 그것은 여지껏 그 집값이 굉장히 고공을 올라갔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떨어질 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역세권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무조건 아파트 짓고 그러면 투자자들이 거기 몰리고 이런 것을 일부러 조장한 경향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파트 값은 이제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지켜 올려 세우기 위해서 이재명이 추경을 한 20-30조 하자라고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돈을 또 푼다는 거죠. 돈을 풀어서 집값을 올렸는데 다시 돈을 풀어서 이번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요. 집값 상승 기조를 계속 가게 하는 겁니다. 첫째. 그리고 이자율이 오른다 한들 당분간은 그렇게 급격한 상승은 못해요. 미국 사정에도 보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이번에는 주식 가격을 건드립니다. 코스피 5천까지 갈 수 있다 라면서 마치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들고 나왔어요. 근데 돈을 풀게 되면 그 돈이 부동산 아니면 주식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식이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구조가 굉장히 불투명하게도 돼 있고 또 거대 재벌 기업 또 거기에 투자하는 외자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자기가 30년 전에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때 10억 넘게 벌었다라는 것을 공개를 했어요. 그 3%에서. 그런데 이 주식은 작전주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작전주에 참가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이 사람이 다시 주식 대박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2030을 겨냥해서 거품 경제를 끌고 나가자라고 그러는데 2030이 뭐를 알겠습니까? 자기네가 이제 부동산에서 제대로 투자를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2030인데 그래 얘들아 염려 없어. 이제서부터는 주식은 올라갈 거야. 코인 화폐도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거기 영끌로 돈을 끌어내서 거기다 투자해. 나중에 못 갚아? 그러면 그냥 자살해.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돈 있는 사람이야 투자를 어디로 하든 돈을 버는 사회를 만든 건데 그러니까 빈부차가 엄청나게 크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거품 경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한국 경제 자체가 불안정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게다가 제가 3%에서 뭐 얘기하나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개미 군단들이 걱정하는 공매도는 손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매도가
일어나는 그 사이클도 이 사람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제가 외자 중심으로 이렇게 공매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뭐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손보지 않고 코인 경제를 오히려 부풀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대선만 승리하면 된다라는 그런 떡 또는 사탕 이런 걸 막 던져주는 겁니다. 나라 경제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또 빈부차가 늘고 있는데 자살자가 양산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기는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집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거는 백베더 정책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꽤 될 텐데 이거는 모든 경제 그 규모를 축소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전체주의적인 사회로 축소시켜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세계 단일 경제화를 추진하는 세력 아시죠? 그 세력의 정책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품 경제를 막고 또 일으켜요. 주식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영끌을 하게 된 젊은이들이 거기서 이제 좌절을 하겠죠. 자기가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집권해서 결국은 집값 상승을 이렇게 끌어올렸지만 결국은 뭡니까? 책임을 전혀 안 지잖아요.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나라 경제는 미궁으로 빠질 거예요. 또 젊은이들의 자살자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아주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한국 경제가 완전히 추락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내실이 없는 거품 경제를 계속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국 남한이라는 나라, 정체성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뭐 외국인 계속 받아들여 뭐 그렇지 않겠어요? 결국은. 그래서 한국에는 보수세의 정책을 밀어줄 또는 공정한 사회를 이끌 그런 정책세를 키워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누가 그러냐? 중앙일보, 중앙매스컴, 뭐 조선 매스컴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 배경에는 뭐 내각제로 가자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또 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결국은 이것은 국가라는 개념이 이 사람들에게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 경제 자체를 폭망시켜서 어떤 세계 기구 손 아래에 들어가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